네, 유아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아반 하루 일과 계획 또는 운영할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운영할 때에는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나 특징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이를 준비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흥미나 요구 그리고 갑작스런 날씨 변화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대안 활동을 마련하여서 융통성이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교사 중심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라고 지식 위주의 개념을 가르치는 활동보다는 하루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하루에서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작게 운영을 하고 자유선택 활동이나 놀이 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상적인 양육 활동이 즐겁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유아마다 다 차이가 있기에 그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유아가 각기 자신의 고유한 기질 그리고 행동 특성과 발달 수준을 나타내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양육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부모에게서 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각각 아동들에게 개별적 배려가 필요한 유아를 고려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을 두고 계획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아반 하루일과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등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과 유아의 경험을 다양하고 의미 있게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민감하고 애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지원자로서의 역할 또한 해야 합니다. 또 유아와 상호작용을 주로 담당하기에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유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관찰자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아반의 하루 일과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루 일과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은 등원, 그리고 오전 자유 선택 활동, 정리정돈, 대소집단 활동, 실외 활동, 그리고 점심, 낮잠, 그리고 휴식, 오후 자유 선택 활동, 기과 및 가정과의 연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등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유아가 등원하기 전에 미리 보육실에 도착하여서 보육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을 환기시키고 적당한가, 무엇이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가 한번 살펴보고 실내에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또 각 흥미 영역의 일일 보육 계획안 그리고 주간 보육 계획안, 주제에 적합한 놀잇감과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 활동을 위한 준비물이 모두 미리 준비되어 있는가 여부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들이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유아가 하루를 즐겁게 천천히 시작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여서 놀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유아와 함께 등원한 부모에게는 지난 귀가 후에 등원까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유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듣는 것이 오늘 이 아이의 컨디션과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루 동안 유아를 지도하는데 참고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또한 교사가 유아 스스로 개인 사물함에 신발, 옷, 개인 용품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 투약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아동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하루 그 보육 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받아주고 대화를 살짝 나누고 즐겁게 천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맞아주는 것이 이 등원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전 자유선택 활동입니다. 오전에 실내에서 진행되는 자유선택 활동은 하루 일과에서 중심적인 활동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세의 경우에 집중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또래와 타협이나 협동이 잘 되지 않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놀이를 이끌고 확대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만 4세의 경우에는 주의 집중 시간이 3세보다는 많이 증가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율성이나 다른 또래와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는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간 동안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자신의 흥미 그리고 놀이 수준에 맞추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발달된 수준으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과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적절히 개입을 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오전 자유 선택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충분한 놀이 공간, 환경 구성, 놀이 시간 등이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위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놀이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간 활동에서는 자유선택 활동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과제 그리고 소집단 협력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과제를 고르도록 제한할 수도 있고요. 교사는 평가하기 시간에 유아들이 참여했던 자유선택 활동을 서로 간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리정돈입니다. 유아들이 전체적인 정리정돈 시간 외에 자신이 놀이를 끝내고 또 다른 놀이로 전이할 때, 바꿀 때 개별적으로 놀잇감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놀잇감 등을 사물함에 가져다 넣도록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정리 시간이 5분에서 10분쯤 남았을 때 유아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딱 그 시간이 돼서 얘들아 정리하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리하기 시간 좀 전에 5분 뒤면 정리해야 돼. 10분 뒤면 정리해야 돼. 라고 미리 알려주면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나 원래 이거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리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게 이런 미리 예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나 악기 등을 사용하여서 전체 집단한테 정리정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모두 제자리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유아가 정리 시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의 빗자루, 쓰레기통 등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반 위에 자리 표시를 위해 놀잇감 사진 또는 글씨를 붙여주어서 항상 같은 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육실의 정리정돈이 되어가는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유아들이 가서 서로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시간, 정리정돈 시간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집단 활동입니다. 대소집단 활동은 유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 3세의 발달적인 특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의 집중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다양한 개념들을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 시간이 5세에 비해서는 짧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언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세 또는 4세 반의 경우에는 대집단 활동보다 소집단이나 개별적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집중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는
작은 그룹으로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대소집단 활동 인원 구성이 되도록이면 적은 수로, 하루에 모이는 횟수도 작게, 그리고 진행 시간도 짧게 해서 유아가 흥미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학기 초에는 대집단보다는 소집단 활동을 더 많이 계획하고 실시하여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많은 유아들이 서로 개별적인 경험을 나누되 지루해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대소집단 활동을 하는 교사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문하고 제안하고 그 반응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대소집단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나 또 그 연령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서 되도록 짧게 구성을 한다라는 것, 흥미를 잃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외 활동입니다. 실외 활동은 매일 1시간 이상 충분하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유아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봄이면 벚꽃 또는 개나리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을에는 낙엽을 볼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찌는 듯한 그 어떤 온도를 느낄 수 있고 또 장렬한 태양을 맛보기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실내에서 할 수 없는 놀이기구를 사용을 하여서 대근육 활동, 그 다음에 물놀이, 모래놀이, 자전거 타기, 뛰어다니기 등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놀이도 하고 그 다음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는 등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외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아가 실외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 정서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실외 활동입니다. 실외 활동은 실내 활동과 연계하여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하고 자연환경을 직접 탐색하고 관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모래놀이, 물감을 이용한 활동, 신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너무 좋고요. 그런데 안전사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소그룹 또는 차례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흥분하거나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뛰어다니거나 하면 당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또 실외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안전교육을 하여서 유아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여서 간단한 구급약, 물휴지 등을 항상 준비하여서 놀이 후 휴지를 줍고 물 잠그기 등 주변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식 그리고 점심, 낮잠 휴식입니다. 간식과 점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아가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고 선호하는 음식의 폭을 넓혀가는 시간이고 유아의 식습관 그리고 위생 개념이 형성되는 시간이므로 간식이나 점심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아가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매일 3세와 4세의 경우에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또 일정하게 휴식하는 시간을 정하고 개인차, 하루 일과의 특성, 견학, 날씨 등을 고려하여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 수시로 일어나죠. 그리고 개별적인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용변 후 반드시 손을 스스로 깨끗이 씻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 오후 자유 선택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활동을 확장, 심화하는 거고요. 흥미 영역 중에 오후 활동을 흥미 영역 및 다양한 영역에서 한 활동을 오후 활동에 진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롭게 유아가 활동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입니다. 개별 유아들이 옷을 입고 소지품을 챙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는 거,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주간 보육 계획 안에 제시된 귀가 및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면서도 경험하도록 부모님과 유아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통합적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시면 누리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들을 놀이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 하루 일과를 예측 가능하도록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는 것, 활동 간 균형을 맞추어서 계획하는 것,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아의 흥미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통합적 하루 일과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아의 하루 일과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리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누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조금 보충을 하였는데 만 3세 그리고 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니면서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충분히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놀이 속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유능한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것.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 교육과 보육이라는 것 자체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과정이구나. 누리과정이 만 3세부터 5살까지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